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토토 승무패 분석팀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이번 회차는 K리그1 그리고 라리가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14회차에 2월 돼서 그 2월 금액 있는 거 아시죠? 그럼 15회차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강원FC 경기인데요. 수원FC는 부상자들이 좀 복귀하고 있죠. 양동현은 출전 시간 늘려가면서 폼을 올리고 있고, 이영재와 한승규도 출격 준비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다만 이영재는 거의 2달 가까이 쉬었던 만큼 폼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주말 울산전에서는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0대1로 패배했어요. 주중 FA컵은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연장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패했죠. 그 주중 FA컵에서 박지수와 김준영이 연장까지 소화하면서 체력 소모가 컸죠. 박지수는 윤영선, 조유민 이런 센터백 자원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동호도 이제 사후징계 2경기 출전 정지가 풀려서 출전이 가능하죠. 강원입니다. 시즌 초반 많이 불안했었는데 팀 밸런스가 잡혔어요. 최근에 4승 1무, 아주 가파른 상승세죠. 그 FA컵에서도 로테이션 돌리면서 승리했는데요. 부상에서 복귀했던 마사 그리고 임창우 두 선수가 풀타임 소화하면서 컨디션 점검 완료했고, 마사는 결승골 기록하면서 스스로 분위기도 끌어올렸죠. 주말 K리그 대구와의 홈경기에서는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김대원과 조재환, 이 스피드 앞선 공격이 주요했는데 조재환이 부상으로 교체되긴 했어요. 근데 요거는 마사가 복귀하는 만큼 큰 공백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황문기, 박상혁 이런 젊은 선수들로 선발 출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박상혁은 전방에서 타겟맨 역할을 했고, 황문기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막 오고 가면서 개인기와 패스 능력으로 경기 운영을 공격적으로 풀어갔죠. 두 팀이 승부 예측은 그 말 그대로 벼락 끝에 선 수원FC예요. 다행히 부상자들이 하나둘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재가 합류하면 공격적인 전개 능력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부상이 길었던 만큼 적응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강원은 최근 팀 밸런스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마사, 임창호, 공격과 수비의 주축 선수들도 복귀했죠. 강원이 우세한 경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홈팀 수원이 부상자들이 복귀하는 만큼 수원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천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인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죠. 주중 FA컵에서도 주전들을 대거 제외했다 쳐도 2부 리그 안양한테 0대3으로 무너졌어요. 그 주전 3백 자원들이 모두 빠졌던 만큼 수비적인 미스가 많이 나오면서 밀리는 경기를 했죠. 퇴장 징계로 리그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문지환이 풀타임 소화하면서 경기력을 점검했고요. 무고사는 후반 20분 드디어 교체 출전하면서 올 시즌 첫 선을 보였죠. 워낙 경기가 밀리는 형세여서 무고사가 이렇다 할 활약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말 전북에게 0대5로 패하며 무너졌던 이 수비 조직, 이걸 재건하는 게 인천에겐 관건이겠죠. 원정팀 제주입니다. 주중 FA컵 원정 경기에서 로테이션 돌리면서 임했는데 김천상무한테 0대1로 패하며 탈락했죠. 안현범이 3경기 만에 부상 복귀전 치르면서 컨디션을 점검했어요. 켄자바예프는 첫선 보였는데 아직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 차원에서 휴식을 취했고, 안현범 복귀로 미드필더진이 공격력이 더해졌습니다. 주민규 골 감각이 살아난 만큼 안정된 수비력 바탕으로 한층 더 승리에 가까운 축구를 구사할 것 같죠. 다만 올 시즌 제주도를 떠나 육지에서, 그러니까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이 아쉽죠. 원정 3무 2패예요. 부진이 깊어지는 인천과 공격력이 살아나는 제주죠. 전체적인 경기력은 제주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인천 미드필더진보다 제주 미드필더진의 짜임새가 좋은 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되죠. 이찬민 중심의 그 경기 운영을 펼칠 제주가 유리하겠지만 인천은 무고사가 복귀해서 전방에서 버텨줄 경우 이선 자원들이 활약할 가능성도 크죠. 인천의 무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FC 서울과 대구 FC 경기인데요. 홈팀 서울 공식전 4연패 부진에 빠졌죠. 황현수, 김진야, 오스마르, 팔루셉시, 나상호, 조영욱 주전 선수들을 꽤나 투입하고도 FA컵 서울 이랜드에게 0대1로 패해서 충격이에요. 더군다나 이 경기에서 조영욱이 어깨 탈골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죠. 안 그래도 부상자가 많아 고심인 서울에게 굉장히 큰 악재예요. 기성용, 박주영이 노련한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오스마르마저 주중 FA컵에서 풀타임 소화하면서 체력 안배에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기스마르 이 두 선수가 함께 나서지 않을 경우에 경기력이 너무 저하되는 것이 지금 서울의 제일 큰 약점이죠. 원정팀 대구입니다. 세징야가 빠진 대구는 주말 강원 원정에서 3대0으로 참패했죠.
에드가가 이근호와 투톱이름을 경기에 나섰는데 무득점이었어요. 이근호는 측면에서 활약하기보다는 중앙에서 움직임을 통해 그 찬스를 만들고 여러 차례 슈팅을 했는데 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슈팅들이었습니다. 뭐 세르지뉴, 이용래, 치바사 이런 미드필더 자원들은 개인 기량, 뭐 패스 능력, 경기 운영 다 좋은 편이에요. 다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마무리 연결의 그 패스 마지막 패스 이게 부정확해서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죠.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공격진의 침묵이 깁니다. 세징야가 3골이고 수비수 김진혁이 초반 3골 기록했죠. 다른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영 좋지 않은 두 팀이죠. 그나마 서울이 기성용 출전 여부에 따라 조금 나아 보입니다. 서울이 미드필드와 수비력에서는 대구에 앞서 있죠. 3골을 기록 중인 나상호도 건재합니다. 팔로세비치가 나상호와 유기적인 콤비네이션만 잘 소화해준다면 서울의 승리가 점쳐지긴 해요. 근데 기성용 결장 시 서울의 경기 운영도 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결과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의 승, 무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광주와 포항의 경기인데요. 홈팀 광주 주축 선수들을 로테이션 돌리며 FA컵 치렀는데 K3 팀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했죠. 지난 주말 성남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 뮬리치의 치다를 못 막으면서 2대0으로 패했는데요. 이날 경기 내용은 우세하게 이끌었는데 성남의 그 김영관 골키퍼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헤이스는 확실히 팀 공격을 이끌면서 플레이메이커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2연패 외에 악재가 한 가지 또 발생했는데 주축 수비수 이한샘이 아킬레스건 파열로 장기간 결장이 예상됩니다. 네, 뭐 이 이한샘의 결장은 알렉스와 함께 이으뜸, 한이훈 이런 선수들이 대체는 할 것 같아요. 원정팀 포항입니다. 심각하게 흔들렸었죠? 네,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주말 서울 원정 경기에서 기성용이 빠진 서울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고 2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신강훈이 퇴장 공백은 전민강이 대체했고 센터백으로 이강준이 투입되며 권한규와 호흡을 맞췄죠. 퇴장 징계에 복귀한 송민규는 헤딩골로 선제골을 기록했어요. 타시아 크베시치도 점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신진우는 여전히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이 아주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부진을 털어낸 만큼 공격적인 모습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FA컵을 치르지 않아서 체력 안배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광주가 최근 홈 2연승을 달렸지만 부진 탈출한 포항의 기세가 만만치 않죠. 특히 이 송민규 복귀하면서 강상우, 이 송민규 이 왼쪽 라인이 살아나고 있어요. 타시아 크베시치도 서서히 리그에 적응하면서 준수한 경기력 보여주며 드디어 골이 터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광주도 헤이스와 펠리페 조합이 좋은 만큼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긴 하는데 이 포항의 우세가 점쳐지죠. 광주의 패 예상합니다. 5번째는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 경기입니다. 수원이 주중 FA컵에서 최근 부진을 벗어내며 승리를 거뒀죠. 주전 선수들을 대고 빼고 치렀는데 염기훈의 활약 속에서 2대1로 대전에게 승리했어요. 주말 제주와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코너킥에서 최정원의 선제골로 앞서갔는데 이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자책골 내줬고 세트피스에서 수비 미스로 추가골 주면서 2대1로 역전패했죠. 제주 원정에서 패하긴 했는데 강현묵, 정상빈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은 아주 좋았습니다. 최전방에서 김건희가 버텨는 주고 있는데 포스트 플레이 해주는데 아직 파괴력이 부족하죠. 고승범, 김민우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데요. 이들의 공백은 뭐 강현묵이나 최성근이 대체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울산입니다. 최근 3연승을 거둔 울산이 주중에는 FA컵 휴식을 맞이하면서 체력 소모를 줄였죠. 울산은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이기는 축구를 구사하면서 성남, 서울, 수원FC를 차례로 잡아냈어요. 특히 주말 수원FC 원정에서는 전반 막판 수비수 김태현이 퇴장당하며 위기를 맞이했는데 미드필더들의 노련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김인성이 극장골, 경기 종료 직전에 극장골로 승리했죠. 박호는 김인성 골도 어시스트 했는데 이때 완벽히 리그에 적응하면서 이날 아주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주축 선수들 중 부상자가 없고 주중 휴식을 취한 만큼 100% 전력으로 나설 것 같죠. 미드필드 중심의 경기 운영으로 시즌 초반 잘 나가던 수원인데 체력 소모가 커지면서 서서히 지쳐가는 모습이죠. 주중 FA컵에서 주축들이 휴식을 취했긴 했는데 바코가 가세하면서 한층 파괴력 높아진 울산 미드필드 상대로 우세한 경기 펼치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기재, 김태환 이 좌우 측면 자원들도 상대 측면 공세에 수비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여지죠. 울산의 기세를 수원이 막아내기에는 벅차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원의 패 예상합니다. 6번째 경기는 전북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전북의 상승세가 아주 거침이 없죠. 최근 4승 1무예요. 주말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대승을 거뒀죠.
일류첸코의 연속 경기 골 기록은 멈췄는데 이승기와 한기원이 2골씩 그리고 바로우도 골맛을 봤죠. 컨디션이 올라온 김보경은 확실한 플레이메이커로 잡니다. 현란한 개인기량 앞세워서 공격을 진두지휘했어요. 쿠니모토와 백승호도 교체 출전하면서 컨디션 점검했는데 쿠니모토 투입하니까 확실히 공격의 속도감이 올라갑니다. 백승호는 조금 물러선 그 최용준 자리에서 수비적인 위치에서 플레이를 했죠. 잘 달리던 말에다가 완전히 날개를 달아준 격이에요. 당분간 전북의 패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정팀 성남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죠. 주중 FA컵도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무실점입니다. 성남이 올 시즌 최고의 수비 이력을 보이며 9경기 4실점, FA컵 포함하면 10경기에서 4실점이에요. 리그 1위 전북이나 2위 울산보다 더 안정된 수비력입니다. 성남은 공격력이 관건인데 4골로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뮬리치가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죠. 박용지, 부시우, 홍시우, 김현선 등이 있는데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1위와 3위의 맞대결이지만 이 승부의 추는 좀 한쪽으로 기울죠. 전북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안 그래도 잘 나가던 전북 공격진에 쿠니모토까지 복귀하면서 한층 더 속도감 있는 공격 전개가 예상됩니다. 성남이 잘 조직된 수비력으로 버텨보겠지만 전북은 언제나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죠. 한겨원, 바로 이 두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 김보경, 이승기 이 두 선수의 개인 기량, 그리고 최전방의 일류체콘까지 성남이 막아내기에는 너무 벅차죠. 전북의 승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오사수나와 엘체입니다. 홈팀 오사수나 최근 4경기 연속 패배가 없이 기세가 좋죠. 지난 라운드 비아레알 원정에서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며 끌려갔는데 크로스 이은 골로 2대1로 승리했죠. 오른쪽 측면의 바르카가 공격 진영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아주 저돌적인 돌파. 부디미르도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으며 리그 7경기 만에 득점을 기록했죠. 무엇보다도 최근 그 가르시아와 아리다네의 중심의 이 포백 수비 3경기 연속 클린시트 및 4경기에서 단 1실점으로 안정된 수비력 보여주고 있어요. 에레라 골키퍼의 선방쇼도 큰 호기죠. 수비적인 부분은 안정되고 있는데 아직도 공격력 부재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원정팀 엘체입니다. 지난 라운드 우에스카 원정 경기에서 경기 운영을 잘했는데 수비 미스와 PK 실점으로 무너졌죠. 경기 시작과 함께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에게 롱 크로스를 올렸는데 공격수 라파미르를 마크하던 수비수가 미끄러지면서 프리하게 헤딩을 내주면서 실점했어요. 이어진 공격에서 오버래핑에 가담한 그 바라간의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이어지면서 균형을 맞췄는데 왼쪽 모이카와 오른쪽 바라간은 측면 수비수지만 공격 가담 능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상대에게 중거리골 실점하고 후반 막판에 PK까지 내주면서 1대3으로 무너졌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선전했었는데 무너지고 말았죠. 최근 수비력이 안정되며 승점을 쌓고 있는 오사수나 그 3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이어 강호 비아레알 상대로도 1실점으로 선방했죠. 엘체는 최근 계속된 실점으로 수비 조직이 불안합니다. 공격력 역시 보예의 부진이 끝이 없이 깊어지고 있죠. 좌우 측면 공격은 좋지만 전방에서 해결 능력이 부족해요. 오사수나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겠지만 오사수나도 득점력이 저조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1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오사수나가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2대2 무승부로 마무리 지었죠. 소시에다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 원정에서 우세한 경기 펼치고도 소시에다는 2대2로 무승부로 끝났죠. 오야르자발과 이삭, 포르투 이 공격 삼각편대가 아주 활약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하다가 크로스가 팔에 맞으며 PK를 내주며 위기를 맞이했는데 상대 실축으로 위기를 넘겼어요. 게바라의 중거리 슛과 상대 빌드업 패스를 가로챈 게바라의 패스를 다시 이삭이 마무리하면서 전반에 2대0으로 마쳤죠. 근데 후반에 코너킥 수비하다가 PK 내주면서 실점하고 또 다른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 가담한 상대 센터백을 놓치며 2대2로 무승부를 끝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은 좋았는데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이 좀 아쉬웠죠. 원정팀 세비야입니다.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 원정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역전승했어요. 전반 초반 코너킥에서 센터백 쿤데의 골로 쉽게 앞서갔는데 이 선제골 주인공 쿤데가 PK 내주면서 동점을 내줬습니다. 상대 미드필더 수아레즈의 패스 플레이에 공간이 무너지면서 내린 실점했어요. 전반을 3대2로 끌려갔죠. 후반 들어서 라키티치의 동점골과 공격적인 선수 교체 후 이 교체 투입된 고메즈의 환상적인 개인기를 앞세운 역전골로 4대3 승리했습니다. 엔네시리가 최근 골 침묵 중이긴 한데 다양한 선수들이 꾸준히 득점포를 올리며 최근 4승 1무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수비 조직에서 상대 전진 패스 한 방에 뒷공간 내주는 문제점이 좀 보이는데 그는 워낙 안정된 팀이기 때문에 곧 개선될 거라고 보입니다. 소시에다와 세비야 두 팀 모두 공격력이 장점인 팀이죠. 특히 소시에다는 수비보다 공격에 치중하는 운영을 펼칩니다. 세비야는 소시에다에 비해서 수비 밸런스가 좀 더 나은 편이에요.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 선수들 체력 안배하며 리그에 집중하는 모드가 시작이 됐죠. 공격, 수비 밸런스 모두 세비야가 소시에다에 앞서 있습니다. 올 시즌 18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세비야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엔네시리 해트트릭으로 3대2 승리했죠. 소시에다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는 알라베스와 우에스카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빌바오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최근 2연패에 벗어난 알라베스죠. 그러나 실력으로 연패에서 탈출했다기보다는 상대 슈팅이 골대에 맞고 그리고 파체코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덕분에 거둘 수 있었던 무승부였죠. 실제 3골 이상 실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밀리는 경기였고 수비적인 대처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찬스였던 전반 막판 바타길라의 크로스를 호셀루가 헤딩골로 연결했는데 이 바타길라가 크로스 올리는 이 과정에 이미 오프사이드였죠.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완전 졸전이었습니다. 원정팀 우에스카는 지난 라운드 엘차웨의 홈경기에서 라파밀의 활약 속에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 세트피스 롱 프리킥을 미르가 헤딩골로 기록하며 앞서가며 출발했죠. 이어진 역습 상황에서 상대 풀백 오버래핑에 이은 크로스를 센터백이 걷어내려다가 자책골로 연결됐어요. 전반 중반 라미레즈의 중거리 슛이 수비 맞고 들어가는 행운의 골로 앞서갔고 경기 막판 페널티킥을 미르가 성공시키며 3대1로 승리했죠. 경기 내용은 엘체와 대등하게 끌고 갔는데 골 결정력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따르며 3대1로 승리했어요. 시즌 초 부진했던 미르는 최근 골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5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고 있죠. 강등권에 머무른 두 팀이죠. 승점 차이는 단 3. 두 팀 모두 승리를 원해요. 두 팀 모두 수비적인 부분에 허점을 많이 보이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나마 우에스카가 알라베스에 비해서는 공격적인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죠. 우에스카가 라파미르 최근 골 감각이 올라와 있는 만큼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1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몬티보로스의 골로 우에스카가 1대0으로 승리했었죠. 알라베스의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와 에이바르. 홈팀 에이티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베티스 원정 수아레즈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전력 손실이 있었죠. 경기 초반 카라스코의 왼쪽 돌파 이은 원투 패스 그리고 코레아가 상대 수비와 옮기면서 흐르자 이 공을 카라스코가 다시 달려들면서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코레아 중심의 빠른 공격 전개가 상대를 완전히 괴롭혔는데요. 전반 중반 상대 논스톱 크로스, 논스톱 발리슛 완벽한 공격 콤비네이션에 실점했는데 이건 에이티 마드리드가 못했다기보다 그 상대 공격 조합이 너무 좋았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연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많이 뛰고 수비 가담도 많이 해줬습니다. 원정팀 에이바르입니다. 지난 라운드 레반트의 홈경기 항상 그렇듯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는데 골 결정력 부족으로 0대1로 패했죠. 공격의 한 축인 왼측면 브라이언 힐이 경고 누적으로 결정해서 공격진의 속도감이 늦춰졌던 것이 조금 아쉽죠.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패배했습니다. 에니치와 키케 가르시아가 최전방에서 항상 분주히 움직이며 상대 골문을 노리는데 결정력 부족으로 30경기를 치르는 동안 22골, 리그 최다 득점, 최하위죠. 최근 리그와 구강컵 포함해서 공식전 14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원정 경기는 10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진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한 매치죠. 에이티 마드리드가 UCL이나 구강컵, 기타 대회를 병행하는 상황도 아니고 오로지 리그만 집중하는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에이티 마드리드 홈에서 이변이 발생하기는 배당률이 말해주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죠.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매치는 베티스와 발렌시아입니다. 홈팀 베티스. 지난 라운드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초반 상대 측면 침투에 박스 안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실점했어요. 네, 호아킨에서 시작한 공격 전개로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죠. 호아킨이 중앙에서 왼쪽 측면으로 흘려준 공을 측면 수비에서 모레노가 오버래핑해서 그대로 논스톱 크로스로 올렸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움직인 테오가 이걸 논스톱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성공시켰어요. 베티스는 센터백 바르타가 몸싸움과 버티기 이런 터프한 수비는 좋아 보이는데 상대의 빠른 발, 그 현란한 발작한 페이크에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상대 공간 패스에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이 자주 내주면서 위기를 맞이했죠. 페키르, 테오 이 축구의 공격 전개 역습 속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공격 진영에서 마무리 패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원정팀 발렌시아입니다.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와 홈경기 이슈가 있었던 그 디아카비가 선발 명단에 복귀했죠. 소시에다의 공격적인 운영에 밀리며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요. 우측면 바스가 반대 진영에서 공격 전개 시 중앙으로 쇄도하면서 잘라먹는 헤딩 슈팅, 최근에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PK 얻어내긴 했는데 솔레르가 실축으로 아쉬움을 좀 남겼죠. 상대에게 전반 중거리 슛과 패스 미스로 2골 내주면서 끌려갔는데 후반 바스가 다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그 추가 실점에 빌미가 됐던 가브리엘이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중반 고메즈가 팔꿈치 사용으로 다이렉트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예요. 홈에서 2대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죠. 수비력이 조금씩 불안한 베티스와 발렌시아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베티스가 발렌시아보다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미드필더 진영의 수비 가담도 베티스가 좋은 편이죠. 발렌시아는 퇴장 변수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이 예상되죠. 이강인의 그 깜짝 선발도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테이오와 페키르가 최근 기세가 좋은 만큼 베티스의 공격력이 발렌시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의 최근 원정 경기 성적도 매우 좋지 않아요. 5라운드 맞대결은 카날레스와 테이오의 골로 베티스가 2대0으로 승리했었죠. 베티스의 승리 예상합니다. 12번째 매치 카디스와 셀타비고입니다. 카디스 지난 라운드 헤타페 원정에서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몰리며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 자책골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달성했죠. 지난 발렌시아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승리죠. 스스로 잘했다기보다 상대가 무너지면서 건진 승리였습니다. 칼라, 파리, 이 센터백들이 몸을 던지며 상대 슈팅을 막아내는 이런 투혼 수비로 무실점 경기 펼쳤습니다. 레제마 골키퍼도 한 3골 이상은 막아냈을 것 같은 슈퍼세이브였어요. 득점 상황도 왼쪽 풀백 에스피노의 오버래핑에 이은 크로스를 상대 센터백 가슴에 맞고 들어가는 자책골로 행운의 득점이었죠. 최근 2연승이긴 한데 경기력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원정팀 셀타비고입니다. 지난 라운드 세비야와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패했어요. 전반에만 수아레즈의 감각적인 패스에 힘입어서 3대2로 앞서며 공격력을 과시했는데 세트피스 수비 미스 그리고 중거리 슛이 수비 맞고 굴절되는 불운이 겹치며 추가 실점하며 4대3으로 역전패했죠. 후반 들어 공세로 나선 세비야를 막아내기에는 셀타비고의 수비가 좀 벅찼습니다.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동점골, 상대 고메지의 개인기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역전골을 내줬어요. 아스파스는 최근 2경기에서 3골로 골감각이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 득점도 많아졌는데 셀타비고 실점도 많아졌어요. 29라운드에 퇴장당한 센터백 무릴로의 공백은 폰탄이 대체했습니다. 최근 2연승의 상승세 카디스인데 경기력 측면으로 좋은 내용이 아니었죠. 반면 셀타비고는 최근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점도 그만큼 늘어나며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죠. 상승세는 카디스지만 셀타비고의 공격력이 카디스를 충분히 제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1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셀타비고가 전반에만 4골 퍼부으며 4대0 완승 거뒀죠. 카디스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매치는 헤타페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헤타페가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승리를 놓쳤어요. 지난 라운드 카디스와 홈경기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펼치며 우세한 운영을 했는데 골대 맞는 불은 상대 골키퍼 선방시에 막히면 무득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센터백 티모가 상대 크로스 막아내려다가 가슴팍으로 자책골 기록하며 0대1로 패했죠. 최근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이번 경기 승리 기대했었는데 자책골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5경기 단 4실점으로 수비 안정화에 성공한 모습이죠. 다만 공격력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마타가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데 시즌 내내 5골에 그치며 최전방 역할이 조금 미흡하죠. 그러나 바르셀로나와 엘클라시코 경기에서 경기 초반 상대 압박에 밀렸지만 역습으로 분위기를 바꿨죠. 루카스의 오버래핑인 크로스를 벤제마가 백힐 골로 아주 멋진 골로 앞서갔어요. 루카스는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는데 부상으로 교체 아웃돼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비니시우스, 발브레데의 속도를 앞세워서 역습한 것이 레알 마드리드 아주 주요했죠. 토니 크로스의 프리킥이 수비 맞고 들어가며 2대0으로 앞서갔어요. 미리탕, 나초 이 두 센터백이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바르셀로나를 막아냈는데 이날 비가 정말 많이 내리면서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29라운드 에이바르전에서도 수중전 치르고 주중에 리버풀전, 30라운드 바르셀로나 이거 수중전, 그리고 또 주중에 리버풀전 반복, 이거 체력 소모가 좀 커 보여요. 리버풀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은 0대0 무승부 기록하면서 4강 진출했죠. 경기 결과를 분석하기에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죠. 다만 레알이 최근 수중전과 주중 경기를 2주 연속 번갈아 치르며 체력 소모가 컸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스쿼드가 두터운 레알인 만큼 이를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보이죠. 2월 1일 치러졌던 올 시즌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벤자마와 맨디 골로 레알이 2대 0으로 승리했죠. 헤타파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 레반테와 비아레알입니다. 홈팀 레반테는 지난 라운드 에이바르 원정에서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레반테인데 이날 경기에서도 상대의 거센 반격에 고전하긴 했는데 전방 막판에 오버래핑이 나선 우측 풋백 클러크의 크로스를 프로토스가 골로 연결하며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로조와 모럴레스의 공격적인 움직임도 아주 좋았습니다. 프로토스도 시즌 4호 골을 성공시켰죠.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고 로조와 모럴레스의 득점포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죠. 원정팀 비아레알입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유로파리그 병행 때문에 로테이션 돌림에 나섰죠. 코스타, 고메즈 등 미드필더들이 수준급 활약을 펼치며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며 공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모레노도 후반 교체 출전 후 상대 골문을 많이 노렸는데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6경기 골 기록이 중단됐어요. 상대 측면 크로스에 선제골을 내주고 코너킥에 추가 실점하며 수비 라인이 다 교체됐던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사수나 상대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조금 지친 기색이 보였죠. 유로파리그 주중 홈경기에서는 알케스와 모레노의 골로 2대 1로 승리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죠. 객관적인 전력에서 비아레알이 우세한데 비아레알은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렀죠. 아무래도 시즌 중반을 넘어선 만큼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커진 상황이에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레반테가 지난 2월 구강컵 맞대결에서는 승리했고 17라운드 리그 맞대결에서는 1대 2로 패했죠. 레반테가 홈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비아레알 역시 모레노를 앞세워서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레반테의 승패 예상합니다. 이상 14경기 분석 마쳤고 마지막으로 최종 픽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원FC의 무패, 인천 무패, 서울 승무, 광주 패, 수원 삼성 패, 전북 승, 오사수나 승무, 소시에다 패, 알라베스 무패, 에이티마드 승, 베티스 승, 카디스 패, 헤타페 패, 레반테 승 혹은 패. 이상으로 저희 S버프의 축구 토토 승무패 15회차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거 영상, 분석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